산과 지리산을 이어주는 길목. 오도제 한편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흐드러졌다. 본명은 아카시나무. 하지만 여전히 아카시아로 더 친숙한 오니올의 꽃나무다. 대롱대롱 핀 꽃들을 한아름 따라온 길. 산들의 흔히 핀 꽃이라도 부뚜막이 들어서면 훌륭한 계절 음식이 된다. 이것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찹쌀풀을 끓여서 요 꽃송이에다 발라가지고 말려서 기름에 튀겨 먹는 부각, 즉 자반이라고 하는 부각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아카시아 꽃떡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걸로 가지고 이제 덮어서 꽃차도 만들고 또 장아찌도 담아 보려고 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뗄감 없고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저 산에다가 심고 했다는데,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베버려도 또 가지가 거기서 벤 자리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 정말 시골에서는 처치곤란인 나무예요, 이게. 양꽃다운 꽃들은 곧장 꽃대와 분리하여 꽃송이만 떼어낸다. 꽃차 만들기의 첫 번째 과정이다. 천연 항생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카시아 꽃잎. 예전에는 이걸 약으로도 썼다고 그래요. 꽃을 갖다 이제 자괴화라 해가지고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고혈압, 또 관절염, 그런데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손질한 꽃잎을 고온에 덮어낼 차례. 양손 가득 움켜진 꽃잎에서 그윽한 향기가 기분 좋게 퍼진다. 이제 장시간 꽤 없는 노동의 시작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타. 제다 과정의 기본이 되는 살청 작업. 이 상태로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타지 않게끔 자꾸 아래 위를 위치를 바꿔주면서, 또 높은 데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흘리면서 수분이 공중에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타지 않게 골고루 덮어준 후 면보에 탈탈 털어내 꾹꾹 주물러 비비는 유념 작업을 거친다. 꽃차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 너무 짓무르지 않도록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는 이유가 요 꽃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접히면서 여기가 이제 제쳐져 가지고 상처가 생기면은 나중에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역할도 하고, 또 나중에 이걸 이제 다 덮어서 차로 우려 마실 때 물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으면은 이 상처 난 대로 빨리 약성이 우러나와요. 옛말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만큼 꽃잎마다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카시아 꽃. 이게 이제 꽃이 수분이 하나도 없어야 차로 보관을 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덮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막 엉덩이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럼 2시간 동안 이게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멈추면은 이제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덮어지고 있던 상황이 식어버리니까 다시 또 열을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고 또 타버릴 수 있어요? 예, 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차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공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엔 이만큼 수북하게 했던 게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짝 말라서 차가 되면은 정말로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름엔 이거 안 해야 되겠구만. 또 있으면. 그런데 꽃이 어차피 여름에 다 피는데? 네. 옴짝달싹 못한 채 두어 시간이다. 뒤져주면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후두둑 떨어지게 하는 게 떨어지면서 이제 수증기가 공중에 확 분산이 돼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수분을 빨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다의 가치는 정성에서 비롯되는 법. 그 고단한 과정 끝에 은근하면서도 짙은 꽃향만 남았다. 바싹 마른 꽃잎은 한숨 식혀두고 이번엔 아카시아 꽃 장아찌를 준비한다. 부재료는 청주와 소금 단 2가지. 이 아카시 꽃으로 가지고 장아찌를 담글 때는 간장 장아찌를 담그거나 이렇게 이제 소주 장아찌를 담급니다. 그런데 이제 간장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숙성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꽃잎에 간장에 시커먼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소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는 소주가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그 변질되는 걸 막아줘요.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소주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그냥 바로 꽃을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은 아주 초간단 장아찌 만드는 법이에요. 아카시아 꽃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맑은 장아찌. 재료는 단출하지만 비율에 따라 맛의 완성도가 달라진다. 맛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짬은 짤수록 장아찌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짠 걸 싫어하니까 본인들이 평소에 좀 짜게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짜게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넣어 놓으면은 이 꽃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게 묽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싱거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입맛에 본인들 입맛에 조금 더 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입맛을 맞추면 됩니다. 한 몇 개월 숙성이 되면은 소주 냄새도 없어지고 그 이제 꽃에서 꿀이 나오고 향이 나와가지고 소주 냄새가 희석이 돼서 소주 냄새가 나요. 이제 이렇게 담아놨다가 완전히 이제 이게 숙성이 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한 송이째 들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이렇게 훑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송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대롱핀 모습 그대로 담가뒀다가 가지만 쏙 빼내 먹으면 이보다 향긋한 꽃갈비가 또 있을까. 한편에 식혀뒀던 꽃잎도 짙게 우러날 준비가 됐다. 눈으로 먼저 마시고 코끝으로 즐긴다는 꽃차. 구수하면서도 감미로운 꽃향이 오감을 자극하고 청량한 소리가 마른 갈증을 잠재운다. 차 한 잔의 여유는 언제나 좋다.
중 가장 많은 꽃을 피운다는 여름. 맨 먼저 다홍빛깔의 능소화가 약초꾼의 산책길을 맞이한다. 이제 이 능소화는 옛날부터 양반가에서만 심었던 그런 꽃나무인데 양반가의 기와집과 잘 어울리는 그런 꽃으로 옛날에는 양반가에서만 이걸 심었던 꽃나무입니다. 능소화의 향기는 어떨까? 향은 풀비린내 비슷한 그런 향이 나고, 그런데 꿀이 많은지 벌은 엄청 날라들고 그렇네. 과거의 능소화는 평민이 키우면 곤장을 맞았다고 전해질 만큼 아무나 함부로 키울 수 없었던 귀한 꽃이었다. 이 능소화도 이제 관상용으로 이렇게 심지만은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당뇨라든가 피가 탁해져서 오는 병, 그런데 약용으로 이용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갈고리가 쉽게 떨어져가지고 사람 눈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한다고 능소화 주변에 가까이 못 가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와요. 양반꽃으로 불리는 능소화와 달리 어느 집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서민의 꽃도 있다. 접시처럼 널따란 꽃잎을 피워내는 접시꽃이다. 와, 이제 접시꽃이 붉게 피는데, 이제 이 접시꽃도 붉게 피는 것보다는 흰색으로 피는 꽃을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또 부인병에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이 붓는 그런 증상에 이걸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색의 꽃이 피는 거는 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고 흰색 꽃이 피는 것만 약용으로 이용을 해요. 꽃이 피면은 뭐 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겨울엔 뿔을 캐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처럼 꽃의 색깔은 한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6월 중순이면 들판 곳곳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홍화꽃 역시나 마찬가지다. 야, 이제 홍화도 벌써 일찍 핀 거는 지고 또 새로 피고 그러는구나. 꽃과 씨앗 모두 약재로 활용하며 꽃잎은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할 때가 가장 적절한 채취 시기. 이 꽃이 아주 이뻐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잎꽃이라 해가지고 때 뿌려진 데 약으로 썼던 겁니다. 씨앗을 여러 개를 땅에다 파묻어가지고 여러 포기가 같이 올라오면 솎아서 나물로도 먹고. 또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 산청의 특산물 중 하나로도 손꼽히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하지 무렵, 햇살이 길고 뜨거워질수록 산은 더욱 선명하게 존재감을 과시한다. 저쪽에 저 멀리 보이는 저거는 덕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뭐 기백산이라든가 괴간산 그런 산들도 있을 것이고. 벌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한 꽃들의 전쟁도 소리 없이 치열하다. 가장자리에 핀 헛꽃으로 곤충을 유혹하는 산수국. 그리고 이름처럼 달콤한 꿀을 머금고 있는 꿀풀도 그중 하나다. 산과 들, 양지 바른 곳이라면 어디서나 무성하게 군락을 이루며 진한 보랏빛깔의 독특한 향기로 곤충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곳. 이제 이 꿀풀은 여름에 말라 없어진다고 해서 양명으로 하고초라 그래요. 여름 하자 말을 꽃자 써가지고 하고초라 그러는데 우리 선조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할 때 그런 때 약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분 분석을 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모 제약회사에서 진통제로 그렇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길고 뭉툭한 꽃대에 자잘한 꽃을 촘촘히 피워내는 게 특징. 때문에 꿀방망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이게 이제 양지를 햇볕을 좋아해가지고 키 큰 나무가 있어가 그늘이 지는 곳엔 잘 자생을 하질 않고 이제 무등가에는 양지 쪽이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자생을 하고 이런 임도가에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감벌한 그런 산에 보면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면 이게 이제 무더기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해요. 양명은 하고초이고 이제 원래는 꿀이 많다고 해서 꿀풀이라 그래요. 그래가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산에 소풀 뜯기로 하면 요거 꽃을 뽑아가지고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빨면은 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 꿀풀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 많이 드셨나 봐요. 네, 많이 먹었죠.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군것질거리 없고 하니까 이런 게 군것질거리죠. 또한 구지뽕과 느릅나무, 기와에 자라는 와송과 함께 4대 항암 약초로도 주목받고 있는 꿀풀. 봄철에 이렇게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또 이게 항암 작용이 많다고 해서 이 꽃을 따가지고 술을 담가서 먹거나 또는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환을 빚어 먹거나 그러면은 암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지고 이거는 주로 꽃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핀 꽃송이 이걸 약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걸 따가지고 튀김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조들은 꽃송이를 따가지고 말려서 차로 주로 달여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현대인들이 쉽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튀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을 어귀에 흔히 보이던 친숙한 꿀풀.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꿀풀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모든 풀들이 알면은 약초고 모르면 잡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후손들이 이 길가에 피어 있는 어떤 풀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약을 개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TV 방송에서 뭐 몸에 좋다 그런다고 해서 싹쓸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약초꾼만의 꿀풀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원칙은 간단하다. 바로 약초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것. 깨끗이 씻은 꿀풀을 굵게 갠 튀김 반죽에 골고루 묻힌 뒤 노릇노릇하게 튀겨내기만 하면 끝. 달콤 쌉싸름한 꿀풀에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더해졌다.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맛, 꿀풀 튀김이다. 야,
오늘은 신발 벗어들고 바닷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야, 놀기 진짜 좋은 날씨다. 네, 오늘은 이솝 오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얕잡아보고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한테 추월을 당해 결국엔 경주에 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천천히 꾸준하게 하면 결국엔 이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인 별주부전이죠. 오늘 제가 찾아갈 곳이 이 별주부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사천 비토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상쾌하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날비자의 토끼토, 말 그대로 토끼가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지요. 사천시 끝자락에 위치한 비토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빈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오면서 네. 사천대교를 건너서 또 비토교를 건너서 왔거든요. 예, 이 비토섬이 섬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육지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예. 네.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네. 비토섬은 네. 1992년에 비토교가 건설되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예. 아직도 섬마을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예. 또 그 분위기도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예. 섬 주변으로 또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 별주부전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또 바로 비토섬입니다. 예.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시 말해 다리 하나만 건너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답니다. 첫째로는 구불구불 이어진 리아스식 해안이 마음을 빼앗고, 이어서 토끼와 거북이의 사연이 호기심을 자아내죠. 그러니 준비물은 그저 홀가분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풍경 좋은 바닷가에 오면 캠핑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요즘은 캠핑이 또 대세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가 캠핑장 입구죠? 예, 맞습니다. 여기 캠핑장 입구입니다. 예. 여기 주차장인 것 같은데. 예, 주차장이 아주 넓죠. 예. 이게 주차장이 넓은 이유가 캠핑장 안으로 차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넓게 해놓은 맞습니다. 건가요? 예. 자동차로 이동하면 훨씬 편할 텐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카트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지요. 네. 예. 우리가 캠핑을 떠나는 이유가 예.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여가 캠핑장에서는 예.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예. 또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환경과 예, 즐거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네요. 그렇죠. 아, 토끼섬답게 두 마리 토끼. 예, 여기는 항상 저 토끼와 거북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카트에 올랐습니다. 저기 안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리죠? 네. 도보로 가시면 예. 3분 정도 소요되고 예. 이 카트카를 이용하시면 1분 내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1분. 아, 너무 짧다. 아쉽다. 카트를 타니까 막 대접받는 느낌인데요. 눈 깜짝할 사이 다다른 곳에는 바다를 풍경 삼아 직접 텐트를 치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부터
있을 건 다 있다는 글램핑장까지 다양한 캠핑장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야, 캠핑장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비토섬이 별주부전의 무대이다 보니까 예. 이 캠핑장도 토끼, 자라, 용궁, 용왕 일테마로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 위편으로 올라가면은 예. 전망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멀리 사천만 그리고 이 일대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별주부전 테마파크라는 것도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바로 아래 내려가시면은 예. 해안가에 갯벌위에 수변 데크가 쭉 다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 캠핑도 하고 둘레길도 걷고. 예. 야, 저 숲 사이로 보이는 저 바다가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게 바로 바다를 우리가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캠핑장 한편에서 만난 비토섬 이야기의 주인공. 하하, 깜찍발랄한 토끼 녀석들입니다. 아, 토끼들. 예, 너무 그래요. 귀엽고 예쁘죠. 예. 아유, 만지고 싶다. 그러게요. 밖에 있는데도 예.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아, 너무 예쁘다. 별주부전에 보면 네. 토끼가 목숨을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기질을 그쵸. 발휘하잖아요. 예. 그 실제로 토끼가 그렇게 똑똑한가요? 글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토끼 IQ가 30에서 60 정도라고 하니까 좀 아. 똑똑한 편인가 봐요. 꽤 높은 편이네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어. 토끼를 우리가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면은 예. 자기 이름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야, 괜히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소설을 그냥 만드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또 다 이게 연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똑똑하구나. 예. 이처럼 여행의 묘미는 아마도 예기치 못한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그 즐거움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비토섬의 두 번째 코스. 낚시와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 공원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지네. 예. 멀리서 봤을 때는 저기가 그냥 섬인 줄만 알았는데 네. 이거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저 섬은 네. 닭이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라는 별학도라는 섬이거든요. 별학도. 예, 예. 어. 그래서 여기가 228m 정도의 예. 보행교를 놔가지고 예, 예. 걸어서 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예, 저기가 예. 바로 비토 해양 낚시 공원입니다. 낚시공원이요? 예, 낚시공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양식 자대도 있고 예. 또 해상 펜션이 있어서 예.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낚시 장비도 없는데 낚시 이렇게 하는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아니요, 거예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셔서 예. 섬 한 바퀴 둘러보실 수도 있고 예. 낚싯대를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 2만 원만 내시면은 낚시 자대에 앉아서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전문가 아닌 누구라도 예. 들어가셔서 정말 바다 낚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좋다. 낚시 인구 무려 850만 시대. 그렇다 보니 이곳 역시 1년 내도록 낚시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저는 낚시를 썩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낚시를 하다 보면 어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낚시꾼들은 이제 이 어종이 더 좋고 저 좋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주로 여기서는 어떤 어종이 잡히나요? 여기 바다에 사는 다양한 어종들이 다 잡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볼락이나 예. 돌돔, 감섬동, 장어, 장어. 보리멸 같은 것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예. 돔 종류들이 제일 많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이 낚시터만의 특별한 것은 예. 이 혼합 밑밥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호남 밑밥. 예, 그래가지고 네. 뭐 바다하고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대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안전하고.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와보니까 저도 낚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아직 비토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바로 섬 안의 섬 월등도입니다. 월등도에 닿을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단 2번.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갯벌이 섬과 섬을 이어줍니다. 이야, 진짜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쫙 갈라지네요. 정말 예.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야, 자연의 신비죠. 예. 예. 근데 저 섬에 네. 사람이 살고 있나요? 예, 저 섬은 예. 월등도라는 섬이거든요. 예. 5가구 정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예. 하루에 2번 물길이 쫙 열리면은 예. 그 물길이 열렸을 때만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월등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는데요. 바로 이곳 월등도가 우리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예. 별주부전 이야기에 주변에 여러 섬들이 만나서 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을 했는데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서 깨를 내어가지고 예. 별주부를 타고 무트로 올라오다가 네. 달에 비친 월등도 그림자를 보고 예. 벌써 도착한 줄 알고 예. 뛰어내려서 예. 토끼 섬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예. 갈 수 없으니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거북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별주부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지형과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사천 비토섬의 이야기죠. 아, 지금 보니까 정말 거북이하고 닮았어요. 머리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등에 예. 껍질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토끼한테는 예. 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용궁에서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서 목섬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예. 별주부전에 이런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별주부전의 후일담. 그 이야기 끝에는 아득한 4천만의 풍경이 또 한 번 발길을 붙듭니다. 저기 바다 안쪽에 보면 네. 그 나무가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요. 예. 이게 뭘 양식을 하는 거죠? 아, 저거는 예. 사천의 특산물인 굴 양식장이에요. 오. 예. 일반적으로 보는 양식과는 좀 다르죠. 예. 걸대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 걸대 양식은 좀 뭐 다른 양식하고는 좀 특징이 다른 게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걸대 양식은 넓은 갯벌을 이용하여 전통 방식하고 비슷하게 예. 참나무를 바닷가에 꽂아서 수중에 부양하는 유생을 껍데기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24시간 내내 물속에서 자라는 수화식 양식법과는 좀 다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물이 빠지면은 공기 중에 드러나서 아. 햇빛, 예. 달빛, 예. 바람을 먹고 또 갯벌에서 자라는 수많은 미생물을 먹고 자라서 네. 알은 작지만 예. 쫄깃쫄깃 탱글탱글 향이 살아있고 깊은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토섬 굴이 그렇게 맛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예. 이 비토섬 일대에 서포굴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신비의 섬. 저는 오늘 그 별주부전에 후일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와 연관된 토끼섬, 거북섬도 너무 앙증맞고 아름다웠고요. 우리 비토섬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섬으로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낯선 곳의 설레임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매력 때문이겠지요.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이 쉬고 싶으실 때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자연의 품속인 비토섬으로 오세요. 네. 오늘 안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에 낚시에 힐링까지 참 하고 싶은 것 많은 계절입니다. 그 마음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두 마리 토끼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곳. 사천 비토섬의 여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봄 되기 전에 초봄에 심었잖아요. 이야, 저희 부모님 상추 농사 지셔가지고 어렸을 때 엄청 땄어요. 상추만 들어가면 질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추는 이렇게 앉아야 고추가 보여요. 이쪽은 좀 가늘으니까 많이 밀어넣으려고 할 필요 없고.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익으면 얘가 힘없이 그냥 풀풀 쓰러져요. 맛보셔야지. 오이밭으로 갑시다. 야, 오이 그렇게 따먹어도 잘 된다. 오이다. 오이 좀 봐봐, 오이. 이게 가시오이야. 가시오이. 오이도 종류가 몇 개 있던데요. 가시오이, 뭐 백다다기 오이. 그렇지. 선생님, 근데 엄청 이게 가시가 많네요. 그래가 가시오이지. 오, 장갑 안 하고 해도 돼요? 예. 오, 얘는 왜 이렇게 커? 이야. 왜 이렇게 커요? 걸음이 좋아가지고. 우와. 와. 아니 근데 이렇게 가시가 많으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씻으면 돼요. 씻으면은 가시가 다. 원래 여기 부분에 가시가 네. 잔잔하잖아요. 네, 네. 개미들이 이 지백을 먹으려고 막 오거든. 그래서 개미한테 맞춰서 천적에 맞춰서 가시가 이만큼 자라는 거야. 아, 큰 오지 벌레들은 말라고? 얘한테 관심 없거든. 아 그래요? 오로지 개미들만 이 오이한테 관심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즙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당근, 목이버섯, 오이. 이게 지금 냉채 만드시는 거라고 그죠? 이거는 그냥 입맛 없을 때 네. 기름 소스 만들어 갖고 그 기름 소스에 그냥 묻혀서 먹게끔. 그리고 집에 혼자 혼밥 하시는 분들은 저요? 냉면만 삶아가지고 네. 면 삶아서 이거 이렇게 끼얹어 갖고 냉면 소스로 드셔도 돼요. 기대됩니다 이거 진짜. 모기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낼 필요가 있어요. 모기버섯 이제 밑둥이 있거든요. 네. 얘도 모기버섯이 나무에서 나잖아요. 팽나무에서 주로 서식을 많이 해요. 우리 몸에 이 피부에 멜라닌, 검버섯 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예요, 얘도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모기는 잡채만 넣어 먹는 줄 알잖아요. 잡채. 진짜 잡채만 먹어본 것 같아요. 잡채. 대부분 짬뽕. 짬뽕. 저희는 이제 냉채에 많이 쓰고요. 된장찌개도 넣어 드셔도 돼요. 대부분 물에 불려서 쓰시는데 저희는 냉채이기 때문에 생으로 쓸 거라서 얘를 한번 데칠 필요가 있어요. 자, 재단을 이렇게 하세요. 생긴 대로 모양을 하려면. 엄청 잘게 하네요. 이게 엄청 자라요? 이거 엄청 자른 거 아닌데 이 정도. 자, 그러면 우리 건우 씨는 당근을 채쳐주시고 두꺼운 채소일수록 네. 생식할 때는요 곱게 채를 쳐줘야 돼요. 우리 백 아나운서는 배를 배도 당근이랑 비슷하게. 이 오이는 우리 거 딴 거라서 약 안 친 거라서 그냥 드셔도 돼요. 아니 근데 유독 여름 음식은 이렇게 채를 많이 치나요? 꼭 불에다 뭘 익히고 이래서 조리란 이름을 얻는 건 아니죠. 식재료를 다듬어서 네. 칼질을 하고 먹을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양념만 끓여가지고 끼얹을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되게 특이하다. 이런 레시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 자체를. 너무 안 예쁘게 자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길게 해야 되는구나. 네.
저 같은 요리 초보자는 네. 누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된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눈으로 안 보고 하면은 채 썰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칼 쓰세요. 그러니까 채칼. 네. 자, 양념장 만들게요. 간장하고 올리브유하고 고춧가루. 이제 간장이 끓을 때 얘를 전분을 살짝 개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약간 뭉쳐지네요. 이렇게 소스처럼 얹는 것처럼. 냉채라고 생각해서 얼음이 들어간 시큼한 물을 싹 끼얹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거 무칠 때 해가지고 얼음 옆에다 놓고 해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무친 다음에요.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배가 네. 배가 달콤하다. 국수라든지 냉면 먹을 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약간 슴슴한 요리에 이걸 다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철 음식은 이제 담백함이 주제이기 때문에 네. 기름을 쓰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여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땀 흘리고 채식으로서 뭔가 지방이 계속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올리브유를 듬뿍 해가지고 진득한 기름 음식. 이 무시도 쫑이 나가지고 벌레가 다 먹어버려갖고 잎을. 여름에 우리가 김치를 흔하게 먹는 게 열무김치거든요. 뭐 물김치를 하든 짱김치를 하든. 근데 이 열무잖아요. 네. 보니까 얘는 굉장히 풍성하고 저 친구는 좀 기가 죽어있네요. 생으로 해서 김치도 담기도 하지만 네. 먼저 얘를 소금에다 절여요. 소금에. 절이면 이렇게 돼요. 아. 절여서 씻어놨거든요. 네. 절인 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데 아주 빠르게 데쳐내야 돼요. 오래 놔두면 나물이 되는 거고. 살짝만. 근데 김치하고 겉절이하고 다른 점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려면 네. 이런 전분질이든 풀국, 쌀가루든 찹쌀가루든 보리가루든 이 전분질이 들어가서 퍼먼테이션, 발효의 기전을 만들어줘야지 김치란 이름을 얻어요. 이 풀국이 안 들어가면 그냥 무침이에요. 겉절이식으로. 아셨죠? 여름에 열무는 거의 보리죽을 많이 넣어서 김치를 담아요. 이것은 오래 두고 먹는 김치가 아니에요. 네. 바로바로 먹는 거라서 이 사과를 갈아서 즙을 내가지고 김치 양념으로 쓸 거예요. 건우는 팔팔 끓을 때 얘를 데쳐내는데 굉장히 빠르게 한 번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3번 정도에 나눠서 남마미탑을 간센보사 하고서 이게 건져요. 이 정도로만 익혀주셔야 돼요. 오래 익히는 게 아니에요. 물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양념을 만드는데 사가지에다가 고춧가루를 보리죽 반컬 들어가요. 뒷간장 섞어만 주시면 돼요. 소금은 이미 절일 때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쓰지 않고요. 저희는 이 익힘열무 할 때 거의 제피가루를 넣어서 먹어요. 싫어하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건우도 제피 좋아해 싫어해?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금만 따로 빼서 묻혀볼까요? 아니요. 먼저 무친 다음에 맛보고 뒤에 넣어서 하면 되죠. 먼저 해서 좀 덜어내고. 선생님 근데 제피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사찰에서는 네. 채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구충제죠. 천연 구충제 역할도 예, 하면서 예, 예. 맛도 있고. 이렇게 짜주세요. 건우가 무치면 되겠지. 이게 지금은 국물이 없어도요. 또 열무에서 물이 나와서 적당하게 국물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버무려 주세요.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네. 아.
궁뎅이를 빼고 해요. 못 버릴까봐 궁뎅이를 요리하는 사람이 못 버릴까봐 좀. 자, 일단 맛을 보세요. 제피 안 들어간 거. 잘하네요. 잘하네요. 살살 털어야지. 그렇게 굴리면 안 돼, 김치는. 잡히는 걸로 한번 먹어볼래요? 대피 넣은 게 맛있네. 그지? 네. 잡히는 게 맛있어요. 물론 제 입맛이 이상한데. 사과즙이 들어가서 아, 살짝 달짝 달콤한데요? 양념 맛있는데요? 일주일 안 가겠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름 식재료를 이용한 텃밭 음식 어떠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술 먹자. 시간이 많이 안 들고 빨리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리고 사과즙 때문인가? 약간 달콤해서 입에 또 잘 들어가요. 사과에 드는 유기산 때문에 빨리 익으니까. 씹히는 식감이랑 그 나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삭아삭아삭 씹히는 그 느낌. 대부분 냉채하면 이제 우리가 겨자도 넣고 아사비도 넣고 말하자면 식초도 넣고 이러는데 네.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가죠. 와, 밥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비빔국수도 이런 거. 비빔국수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드셔보세요. 정말 식감이 좋아요. 그 건우 셰프가 이 가지찜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게 버섯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표고. 굉장히 공감합니다. 고기에 좀 익숙한 분들이 먹었을 때도 고기가 들어갔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맛있어요. 땀 많이 나는 이제 계절이 와서 불쾌지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웅크리지 않고 자꾸 산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여하게 지내야 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맛있는 거 입에 맞는 거. 저는 요즘에 뭐 삼시세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매일매일 아 행복하다. 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늘 그러고 살아요. 코로나19 백신 맞고 한 이틀간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을 때 이 음식이 생각나더라고요. 두릅, 더덕. 그 친구들이 앞에 이렇게 나른나른거리더라고요. 고맙네.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이 돼서. 뭔가 저에게 있어서는 보양식의 느낌이었습니다.